심장이 막 뛰어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야지 힘이 나서 싸우지, 호랑이하고. 그래서 필요한 대로 피를 더 많이 보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심장으로 더 가고 뇌로 더 가고 근육으로 더 가고 그래야지 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없던 피가 어디서 더 나와요. 그러니까 기항에 돌아 이렇게 서큘레이션 이렇게 돌아다니던 피를 보낼 때 더 보내면서 필요 없는 데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더 보는 데는 뇌, 근육, 심장 이런 데고 혈액순환을 막는 부분이 어디냐면 피부예요. 피부가 필요한가요? 스트레스 받을 때 피부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쭉도 잡아보세요. 똑같은 방안 온도에서 찬 손을 갖고 있으신 분이 스트레스가 더 많으신 분이고 또 아랫동에서 잔치밥을 먹었는데 먹은 밥을 소화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소화기 기간에 혈액순환이 막 이렇게 끊어진다고. 소화불량이고. 여러분들 소화불량 오신 적 있어요? 좋은 음악 들어가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음식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은 취하기 쉽거든요. 또 스트레스가 막 왔는데 저 같은 남자가 여자 생각나요? 안 나죠. 지금 호랑이한테 잡혀먹는데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성기능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남자들한테 나타나는 부분은 발기부전이고 여자들한테는 월경불순 불임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푸는 방법 간단한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식사들 하시니까 식사 끝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반응을 이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버드 대학의 닥터 벤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스트레스가 있어서 몸에 오는 반응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완시키는 반응도 오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이완 반응을 받아 들여가지고 스트레스를 역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들이 사실은 옛날 사람들 요새처럼 아까 인터넷 광고하시는데 인터넷 같은 거 없고 셀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개 옛날 사람들은 고개 하나 넘어 이웃집들, 친척집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거기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죠? 인간 대 인간끼리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완 반응을 얻었다고. 근데 요즘하겐 사람들 보면 신경질만 더 나는 거 있죠. 이메일로 하지 왜 사람으로 하지? 카톡으로 하지.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여러분들 여기 오면서 저 여기 몇 번 왔었잖아요. 참 소중한 단체로구나. 여기는 옆에도 이렇게 다 붙어 앉아 있으면서 자주 만나면서 의견들 나누면서 이런 인간관계가 현대 생활엔 절대로 필요하고 특히 이민 생활에서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날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디지털 하면은 뭐예요? 인터넷 하는 거, 셀폰 하는 거, 스마트폰 하는 거. 그게 디지털. 컴퓨터란 말이죠, 인터넷. 근데 아날로그 하면 옛날식으로 돌아가자. 저는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 옛날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글 쓰시죠? 치매 방지에 굉장히 좋은 게 글 쓰는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을 합친다면 이메일 주고받는 거, 또 서치한다고 그러죠. 검색하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안 와.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근데 요새 나이 좀 드신 분들이요. 이메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이메일도 채우셔야 돼. 만약에 안 하신다면. 치매를 원치 않으신다면. 근데 식사들 아직도 하시니까 내가 더 얘기를 끌어가는데요. 제가 오늘 요거 준비해온 거를요. 제가 강의 내용인데요. 요걸 회장님한테 놓고 가겠습니다. 그냥 요 카피 하셔서 회원님들한테 다 논하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스트레스의 반대 호르몬,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왜 그런 반응들이 나오냐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드레날린하고 스테로이드라는 게 나와서 스트레스를 막 그냥 진행시킨다고. 호르몬이에요. 혹시 펩타이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펩타이드란 말은 몸에서 나오는 모든 호르몬과 모든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도 물질 같은 거 전부 다 펩타이드라고 그래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펩타이드를 잡아다니는 수용기가 있어. 거기 달라붙는 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빠지면 스트레스 펩타이드가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일어난 스트레스 반응을 역반응을 시켜서 이완을 시켜버려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오면은 몸이 긴장되겠어요? 이완되겠어요? 이완돼요? 긴장되죠. 그 긴장된 몸에서 오는 거가 좋을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완시키는 방법인데 이완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반대되는 호르몬을 잡아 당기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다들 뭐 이제 크셨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해도 되겠지 뭐. 여자들의 유방이 왜 있어요? 보기 좋으라고? 아니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사실 애 전맥이라고 있는 거지. 애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애를 출산하자마자 젖이 딱 나오나요? 나못 나와요? 3일 있어요. 아니 옳시다. 맞아요. 안 나와. 애 엄마가 애 젖을 나오게 하려면요. 빈 젖꼭지를 물려야 돼요. 애는 갓난애는 할 수 있는 게 젖 빠는 거 쪽쪽 빨아요. 엄청나게 심취하게 빨아요. 엄마의 젖꼭지를 통한 어린애의 자극이 뇌로 가서 거기서 펩타이드, 옥시토신이라는 펩타이드가 나와서 유방에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젖 만들어라. 그 다음부터 젖이 나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로 들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들 중에서 50, 60, 70 먹은 할머니들 중에서 손주놈이 할머니 젖 빨고 자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거든요. 디지털이야 전부 다 디지털. 아날로그는 다 들은 거야 옛날 사람. 할머니들이 놀래요. 아니 애놈 젖 빨렸더니 젖이 나오네. 그 마른 젖에서 젖이 나와요. 유방에서 젖이 나오는 거야. 할머니. 그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처방할 때는 피토신이라는 약을 주사를 합니다. 어린애를 낳게 할 때 자궁이 수축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사를 놓는 게 피토신인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자궁 수축하고 젖을 만드는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닌 거야. 여러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 50대 정도 된 미국 여자들이에요. 그런 50대, 60대 여자들은 젖을 안 먹였어요. 분유로 다 키웠어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 애들한테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엄마하고 갓난애하고 젖을 먹이면서 그 교류되는 그거가 없었던 거야. 이 애들을 키울 때. 동물들을 보면요.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심지어는 소들도 그렇고 새끼들이 와서 젖을 빻는 그 어미들의 표정이 세상 만사 그거보다 더 편할 수가 없어. 젖을 먹이는 엄마의 얼굴 표정들 보셨어요? 상상들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국에서 역에 가면은 젊은 애엄마들이 역 대합실에서 젖 먹였어요. 그것들 기억하세요? 아니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요새 그랬다 경찰 불러 미국에서 그랬다. 근데 애엄마하고 그 애하고의 그런 신체 접촉을 통한
그 관계가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전도 물질,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애가 조금만 크면요, 한 젖을 빨면서 저쪽 젖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얘가. 그리고 이제 젖을 바꾸면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어떻게 예쁜지 모르는 거야.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애가 된 거라. 애는 그 엄마한테 그냥 또 찹쌀 달라붙고. 옥시토신. 이게 4페이지에 관한 얘기니까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다 전달할 수는 없고, 이거 카피해서 식구들한테 논하드리시면요, 현대인들이 신체 접촉을 옛날 사람들보다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남자들이 왜 여자들이 오래 사는지 아세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은 서로 접촉해 만져. 아유,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래? 감정 교류가 원활하고, 손들 잡고, 아유, 돈 두들기고, 아, 그래, 그랬어?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참 한심한 거예요. 저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왜들 저렇게들 야단거리지? 그거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남자들한테 그럼 옥시토신이 안 나오냐? 남자들한테는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예, 나오게 하는 방법들을 몰라, 이 등신들이. 그래서 남자들은 얘기할 때 거리감을 둬요. 저놈이 팔뚝이 나보다 굵은가? 경쟁 관계에 들어가요, 남자들은요. 저놈이 나보다 말을 더 잘하네. 그런 관계로 하니까 옥시토신이 나올 리가 없어요. 여자들은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 상호 칭찬해주는 방향으로 평생이 아니라 사실은 몇십 대, 몇백 대를 같이 살아왔어요. 남자들을 구박 속에서 여자들이 뭉치고 뭉쳤던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우수한 면이 많은데, 제가 다음에 쓸 책 중에 하나가 왜 여자가 오래 사나요? 저 원고는 다 됐어요.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제가 그 설문 접수받은 게 있는데, 여자들이 한 7, 8년 더 오래 살거든요. 분명히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혼자 된 여자들이 가끔 있으면은 어디 결혼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러면 아유, 그 뒤치다거리 또 하려고 내가 미쳤어요. 여자들 마음속에는 남자 뒤치다거리 한다는 생각이 꽉 들려 있는 거라. 분명히 먼저 갈 테니까. 그리고 또 나이도 두세 살 미안해 보고. 그걸 내가 뒤치다거리 왜 해?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감정 교류가 원활하게 되면서 옥시토신이 잘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잘 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아까 이제 식사들 되게 끝나셨죠? 우리가 현대 생활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부족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변비예요. 좀 죄송합니다. 식사 다 끝나셨습니까? 변비가 사실, 변비 때문에 이건 병인지 아닌지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거, 실질적인 그 얘기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어요. 우선, 오늘 우리 먹은 것처럼 그 섬유질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물, 이런 거. 물 많이 마셔야 되고, 적당한 운동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음식 중에서 변비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변비에 가장 좋은 과일이 네? 사과도 굉장히 좋아요. 사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셔야 돼요. 솔비톨이라는 그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사과, 우리 와이프는 나하고 반대로 사과 하나 먹으면 불살해요. 사과가 그만큼 변비에 좋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셨죠? 네? 자두를 여러 개 먹기 힘들거든요. 말린 자두가 있어요. 드라이 프룬합니다. 그거를 아침에 5개, 저녁 때 5개 먹으면 뭐 거의 틀림없이 변비 해결돼요. 그리고 피, 무화과라고 있죠. 그 말린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거 5개 먹고 저녁 때 드라이 프룬을 5개 먹어요. 그래서 섬유질 섭취 많이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 죄송한 소리 같지만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완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2014년 11월 15일
6시 25분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거 알고 계세요? 아니 진짜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걸 의식들 하셨어요? 내가 이 말 하기 전에 의당이 살아있는 걸로 알죠 그냥. 그걸 갖다가 내가 살아있구나를 알게 해주는 게 명상법이에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있구나. 이 시간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시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은요 누구나 다 맞을 수가 없고 누구나 다 틀릴 수가 없는 만고천하의 명제입니다. 제목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많은 것에 도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껏 오래 살아봤을지 아마 100살 살 거예요. 기껏 오래 살아봤죠. 근데 그 긴 시간, 영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그 영원의 그 긴 시간에 대한 100살의 걸 노래 보이지도 않아. 나이 좀 드신 분, 저를 포함해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 쉬지 않아도 그 소리 꼭 해요. 야, 인생이 참 짧다. 근데 그렇게 느끼시지 않는 여러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들이야. 인생이 참 짧다라는 걸 느끼는데 그 짧은 인생에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명상법이라고.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도 내가 이 복에 따라서는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내가 죽었으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명상법을 하는데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게 명상법을 할 때 변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좀 배우실래요? 아니, 안 배우실래요? 안 가르쳐. 반응이 없잖아. 네. 알려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앉아야 되거든요. 감초 저기. 의자. 여러분들 이렇게 의자에 앉으셨죠, 다들요. 명상법이라는 거는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이 기본이 되지 않아서 명상법이 안 돼요. 여기 우리 가로막이라는 게 있어요. 풍경막이라는 게 있는데 평소에 이걸 쓰진 않아요. 대개 위쪽 폐의 3분의 1만 갖고 숨을 쉬어요. 그래서 신경질 나고 화나면 대개 어떻게 숨 쉬는지 아세요? 특히 여자들? 괴로워. 딸. 하다가 하나 어지러워. 메시꺼 하고 탁 쓰러져버려요. 그게 영어로는 하이퍼, 높다는 뜻이죠. 벤틸레이션, 숨을 빨리 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탄산가스를 많이 뽑아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반 이상만 평소에 숨을 쉬어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좀 믿으세요. 근데 이 명상법이라는 건 이 가로막을 밑으로 내려밀면서 폐 전체를 써서 호흡하는 게 명상법이에요. 저는 그거 워낙 자주 해가지고 들여 마셨다 하면 가슴은 안 올라가요. 배가 이렇게 올라간다. 저 보세요. 이게 혀대를 좀 느슨하게 해놓은 다음에 숨 쉽니다. 보이세요? 가슴이 올라갔어요. 폐가는 안 올라가요. 배가 나온다. 여러분들 한 손은 가슴에다 올리시고 한 손은 자기 배꼽 근처에다 이렇게 놔보세요. 그리고 숨 한번 들이켜보세요. 숨 들이켜보세요. 뭐가 올라가요? 가슴이 올라가면 그건 엉터리야. 배가 올라가야 돼. 배가. 가슴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 숨 쉬어보세요. 들이마셔보세요. 캐런씩 가슴이 올라가잖아. 그런 호흡법은 명상법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세요. 제 가슴이 올라가면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들이마실 때 가로막을 밑으로 눌렀다고. 이것들은 이 호흡 방법을 집에서 연습들 하셔야 돼. 그리고 앉으실 때 그렇게 이렇게 앉아갖고 이 호흡법이 안 돼. 엉덩이를 직각으로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직각으로 앉으셔가지고 그래야지 가로막이 움직이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걸 연습들을 하셔가지고 숨을 들여 마셨다 하면은 배가 올라간다는 거.
그거를 항상 연습하셔야 돼요. 배가 올라가면은 창자가 자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변비 있는 분들은 특히 대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면 딱 긴장되어 있는 거거든. 그거를 숨을 들여 마시면서 뭐 야구방 메고 때리는 게 아니라 숨을 들여 마시면서 하면 대장에 손 내리세요. 대장에 자극이 간다고. 그 연습들을 하시니까 하루 이틀 해갖고는 안 돼요. 오랫동안 연습하셔서 거울을 마주보고 내 가슴이 올라가나 배가 올라가나 그것들을 찾아내신 다음에 배가 올라가는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단전 호흡법이라는 게 복식 호흡이에요. 단전이라는 게 주먹, 배꼽 밑에 주먹만큼 밑에 배꼽. 아니, 이거 어떻게 되나? 주먹. 배꼽 밑에 주먹. 거기에 코가 있어요. 배꼽 있죠? 거기 주먹 밑에 거기 코가 있어. 코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 코를 통해서 그게 단전이에요, 거기가. 그 코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쉴 때 보세요. 들이마실 때 내쉴 때는 입으로 내셔도 되고 코로 내셔도 되고요. 같은 속도로 들이마신 거 같은 속도로 내보내고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하는데 아까 그 소파에서 그 얄밉게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던 그 여자 뭐 뒷머리 생각만 해도 신경질 나 하고 하면 이게 명상법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 아니면 마음 가득 찬 mindful 마음 가득 찬 호흡을 하라는 게 불교에서 가르치는 말인데 그거는 고승들 아니면 못해요. 우리 같은 범인들 뭘 마음을 뭘로 꽉 차. 맨날 잡생각만 나는데.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우리 와이프 친구한테 베트남 스님 이름인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기억을 낼 수가 없어. 뭐 탓만콩 뭐 이런 이름인데. 티라타. 네? 티라타. 비슷하네요. 네. 하여튼 그분이 쓴 책인데요. 그걸 보고 내가 가슴을 쓸었어요. 내가 그 해답을 얻으려고 암만 노력해도 못 얻었는데 거기 있더라고.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요. 이제 앉을 필요가 없이. 근데 여기 앉은 이 자세가 우리 화장실에 앉는 자세 아니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전화를 해요. 할 때 아니 괜찮습니다. 숨을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해보십시다.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올라가야 됩니다. 가슴이 올라가면 안 돼요. 숨을 연습을 하시라고. 숨 들여 마실 때 릴렉스.